2023년도 2학기 여름방학이 지났는데 더 더워진 것 같아요. 저 올라오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16주간 여정의 첫 시간이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앱이 뭐냐, 안드로이드가 뭐냐, 막 그런 거 모르고 요 수업 신청한 친구들 없겠죠? 뭐 대부분은 알고 들어왔을 거고, 그런 여러분 핸드폰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이번 학기 목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대생을 위한 적혀 있으니까 알아서 난이도 조절해서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에브리타임 있잖아요. 제가 현직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에브리타임에 실명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를 학계에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도 하나 올라갔는데, 아무튼 간에 강의 평가를 보면 수상하게 이 수업이 별점이 높아요. 제가 구사하는 수업들 중에 이 수업이 가장 퀄리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별점을 5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 내가 이제 4점으로 낮춰드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 보고 나도 이번 학기 해봐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들어온 친구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융합전공 졸업장에 이름 붙여갖고 졸업하고 싶으니까 학점 채워야 돼서 들어온, 이걸 들을 수밖에 없겠구만 해서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다른 수업들 엔간하면 이 정도 하고 끝내시겠죠? 우리 수업도 이 정도만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예요. 뭐 1학기 때 진행하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저는 이런 느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은 이렇고,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중년 초기에 진입을 했어요. 3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됐고, 여기 대부분 친구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가 키보드 전사로서 두들기고 있었다 보시면 돼요. 영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양대 학부로 치면 05학번으로 제 등록금을 억대를 한양대에 지불을 하고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 한양대생이고 일종의 제 먼 후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해서 평소에는 이제 제가 컴퓨터과니까 컴퓨터과 전공 수업들 중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수업에 조교를 들어가서 실습 수업을 담당하고 막 그런 걸 몇 년 하다가, 님 한번 직접 수업 진행해 보실 해서 강사해 보실 하고 권유가 들어와서 그 2016년도 2학기부터 벌써 끔찍하네. 그렇게 해서 강사 활동한 게 이제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박사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 학력은 석사입니다. 여러분 최종 학력 고졸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고, 제가 성이 이씨라서 보통 저를 줄여갖고 마이님이라고 저를 호칭을 하는 편입니다. 에타에서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무튼 여러분도 저를 그런 식으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지금 노트북도 오래되고 핸드폰도 5년 동안 쓰다가 지난 여름 때 핸드폰을 바꿔서 기분 좋아요. 속도 엄청 빨라지고 일단 위아래로 길어져 가지고 글자들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앱을 이번 학기 동안 저도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자격증 같은 건 특별히 없고, 이제 우리 수업 6시에 끝나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뭐 같이 뭐 왕십역에 가서 먹을 거를 먹고 집에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과목 소개예요.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이 우리 과목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계획서 다 읽어보고 여기 앉아있는 거죠? 요즘은 대부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아무튼 간에 우리 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수업 계획서 살짝만 구경하고 요거에 대해서 살짝 썰을 풀면 수업 소개까지 얼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우리 지금 공대 친구들 일단 제 출석부상으로는 공대 소속은 없긴 했는데, 혹시 여기 이거 공대 소속 있고 뭐 추가 수강 같은 걸로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쉽지만 그게 안 되니까 청강을 하거나 단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 창컴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런 데서 보통 엔간하면 뭐 실습실 컴퓨터라든가 여러분 개인 노트북이라든가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은 해요. 그렇긴 한데 이 인문관 107호 실습실이 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모니터가 무려 11학번이십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학교에 입학한 친구고 본체도 아마 17학번인가 18학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 여러분 노트북이 여기 앉아있는 데스크탑보다 엔간하면 성능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지금 안드로이드 핸드폰 없다, 아이폰 쓴다 하는 사람 있을까? 아이폰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수업을 편하게 안정적으로 들으시려면 자기 노트북을 지참을 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안드로이드 실행할 수 있는 핸드폰을 지참하셔서 USB 이렇게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지참을 하신다면 지금 전원 버튼이 켜지는 전원 들어오는 노트북이라면 여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상의 핸드폰을 내 노트북 위에 띄워서 그걸 가지고 우리 수업을 얼마든지 주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수업 진행할 때 뭐 제 핸드폰 안 보일 거니까 소위 말하는 에뮬레이터를 써서 가상의 핸드폰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한 점 있다면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로 연락해 달라.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수업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4년차 내지는 5년차인데 딱 처음 시작할 때 마음먹었던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일단 살짝 읽어보고 밑에 거는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상황들은 뭐 파이썬을 대부분 썼을 것 같긴 한데 내 코드의 시작과 끝.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py 파일에다 내용물 작성해 본 적 있죠? 그렇게 작성한 다음에 나중에 뭐 F5라든가 이런 거 키보드로 누르면 거기에 적혀 있던 내용물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예를 들면 내 과제, 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F5라든가 눌렀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는 맨 위에 있는 거고 반대로 맨 밑에 있는 내용물까지 다 실행했다면 드디어 내 프로그램은 실행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걸 얼마든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든가 사용자한테 새로운 메시지를 출력을 해준다든가와 같은 코드랑 살짝 대비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직접 뭐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인풋 괄호 열고 닫고 같은 걸 써서 구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들었던 프로그래밍 수업들에서는 그런 내 프로그램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해야 되냐, 그 중간에 사용자로부터 언제 입력을 받아서 무슨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언제 보여줄 것이냐와 같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적어야지 성공적으로 과제를 끝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사를 해서 이제 드디어 내 컴퓨터 받아가지고 코드 짜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직접 전부 다 만질 가능성은 0에 수렴할 거예요. 엔간하면 그 전체 시스템의 아주 좁은 분야에 해당하는 파일 한두 개 정도 살짝 고쳐가면서 월급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진행해봤던 프로그래밍이랑은 살짝 느낌이 다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들은 이전에 여러분이 겪었던 과제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사용자 이런 식으로 뭐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도록 코드 짜줘 라든가 이전에 과제에서 봤던 내용들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를 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프로그램의 모든 거를 다 손댈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업에서 진행했던 거랑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장기 같은 걸 생각해보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같은 표현 쓰잖아요. 약간 제한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그 환경에 걸맞는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목표인 만큼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앱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맨 땅에서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듯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다양한 이름들,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앱 만들 때도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들이 적용돼요. 그래서 등등등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들에 비해서 여러분 핸드폰 일단 조그맣잖아요. 그죠? 조그맣고 대부분의 핸드폰 사용자들은 내가 어떤 앱을 켰을 때 걔가 내 배터리를 귀신같이 빨아먹는 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한 화면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여준다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전기를 절약해가면서 에너지를 절약해가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를 대부분 희망하고 있을 거예요. 노트북도 물론 충전 안 하고 있을 때는 성능이 느려지거나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트북은 크기가 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충분하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비해서는 그나마 성능과 관련한 전력과 관련한 제한사항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파이썬 수업 들을 때 뭐 데스크탑으로 하나 노트북으로 하나 큰 차이 없이 똑같이 코드 짜서 똑같이 과제 제출하면 똑같이 만점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했을 때 안드로이드라는 일종의 환경을 만드신 분들도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배터리 최대한 적게 먹는 걸 희망할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여러 가지 기조를 반영해 가면서 안드로이드라는 일종의 운영체제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플러스해서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추가 요소들,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고 우리 수업 역시나 제한된 환경 안에서 내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고 심지어 배터리도 얼마 없는 그런 제한된 환경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써왔던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등등 그런 앱들과 유사한 느낌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조그만 앱을 이번 한 학기 동안 같이 만들어 보는 게 목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안드로이드는 싫고 지금 아이폰 쓰고 있는데 나중에 애플에 취직할 거거든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만 쓰는 완전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보편적으로 조그만 컴퓨터 배터리 쓰는 컴퓨터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들 내지는 요소들 위주로 차근차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 계획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업은 기말을 안 볼 겁니다. 대신에 후반부 넘어가면 여러분이 개인별로 나 이런 앱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랑 협의를 해서 나만의 조그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종강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그거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16주 동안 조금 더 유연한 그냥 다짜고짜 위에서 아래로 실행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코드 실행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채로운 그 중간중간의 데이터 흐름을 차근차근 배워서 여러분만의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는 게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조금 이따 받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를 쓸 겁니다. 요즘은 자바 아무도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코틀린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만들어서 자바랑 호환이 됩니다. 그 친구를 써서 안드로이드 앱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근본에 해당하는 조금 옛날 버전에 해당하는 자바를 쓰도록 할게요. 그렇긴 하지만 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기서 지금 내가 자바 다루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볼래요? 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작년엔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이전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1도 써본 적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수업은 자바 그 자체를 다루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안드로이드 앱 만들 거고 그걸 자바 코드로 짜려면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긴 하지만 자바 자체, 자바 동네 자체가 어느 정도가 있고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의 종류가 뭐가 있고와 같은 식으로 우리 수업 안에서 자바의 모든 것들을 다 구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환경을 전부 다 훑어보고 싶다라면 일단은 이 수업은 들으시고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졸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16주 안에 끝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그런 창의적 컴퓨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융합전공에도 인문대생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등등 프로그래밍 관련한 기초적인 과목들이 배정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들을 적어도 한 학기는 들었다라고 상정을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문장이 뭔지 다 알잖아요. 들어봤죠? 문장 뭐뭐 있습니까? 적어본 거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문 적어본 적 있겠죠? while문 이런 거 적어본 적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파이썬 썼다 하면 리스트라는 거 써본 적 있겠죠? 형식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int, float, str 형식, 리스트 형식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들어봤다라고 상정하고 우리 수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검을 유튜브 에디션, 온라인 에디션으로만 듣고 군대 갔다 와서 이 수업 들어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걱정되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수업 흐름과 관련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를 쓸 거고, 원래는 오늘 설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우리 다다음 주쯤인가 우리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한 주를 땡겨야 되나 생각이 들긴 했는데 곧바로 접었습니다. 다음 주에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일단 설치가 잘 되나 확인하는데 2시간 정도 쓸 거고, 내 첫 번째 안드로이드 앱 간단하게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만들어서 잘 동작하나 확인하고 퇴근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동 완성 당한 별거 없어 보이는 화면 위에다가 이전이랑 다른 추가적인 뭔가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다룰 수가 있나, 어떤 요소들을 추가로 들고 오면 여러분이 최종 프로젝트에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나와 같이 약간 점진적인 느낌으로 지도를 넓혀가면서 나만의 앱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부터 조금씩 시야를 확장해갈 예정이고, 그 중간중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론 수업에 해당하는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 중간고사 한번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씩 챙겨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흐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모든 과제, 그 방금 말한 기말 프로젝트 포함한 모든 과제들은 일단은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의 노트북 위에 있는 에뮬레이터 위에서 동작하는 실제 앱을 만들어 보는 거를 주 목표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수업 올 때 노트북 지참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한 달 동안 조금 더 복잡한 앱 만드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큰 과제는 개인별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세 줄 요약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 놓은 상태고, 주차별 계획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목요일 수업이고 목요일이 가장 늦은 요일이긴 한데 중간고사는 아마도 8주차 어쩌면 9주차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제외하면 여기 적혀 있는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요약하고 질문 받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진짜 프로그래밍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내가 손만 대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동작해 와 같은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번 학기 중에 그 의기양양함을 철회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그렇게 다 졸업해서, 다 듣고 졸업해서 회사 입사해서 일주일 안에 철회를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철회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그냥 맨 땅에서 .py 파일 새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작성하는 것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실전 프로그래밍은 이것저것 제약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 막 북북 뜯어가면서 조그만 한두 줄, 조그만 100줄 정도 작성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이전이랑 동등한 내지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게 실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를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수단을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현실은 이럴 테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회사에서 출시할 만한 앱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맛보기를 하고 한 학기 동안 하고 종강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겁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핸드폰, 심지어 여러분 막 요즘 시계도 컴퓨터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돌리던 그런 노트북이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쥐을 수 있는 조그만 핸드폰도 전부 다 뭐 소위 말하는 전공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노멀 컴퓨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등등 안드로이드 앱들 역시나 여러분이 이전에 실행해 봤었던, 여러분이 이전에 작성해 봤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랑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살짝 얘기했던 뭐 문장이라느니 뭐 if문, while문 그런 여러분 창컴 시간에 배웠던 대부분의 요소들을 이번 우리 수업에서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도 얼마든지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뭐 if문, while문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분기 내지는 반복 흐름 만들 수 있고요.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를 들면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일단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저 사람 방금 전에 터치를 한 번 했음, 두 번 했음, 세 번 했음 이라는 걸 카운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더하기 는 1과 같은 데이터 흐름을 수행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결국은 이전에 적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키보드를 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되는 와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데이터를 적절한 자리에 갖다 놓는 이전이랑 비슷한 느낌의 는 친구들, 더하기 는 등등 친구들을 써서 여러분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구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측면에 대해서는 창컴 시간에 배웠던 거랑 큰 차이 없이 키보드를 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조금 모순적인 얘기를 두 가지를 했어요. 실전은 지난 시간 수업이랑 다르다. 근데 지난 시간 수업이랑 다를 바 없다. 약간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요 간극을 차근차근 메꿔가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굳이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아이폰 앱 만드는 거 내지는 파이썬 프로그램 만드는 거 뭐 요즘 막 뭐가 요즘 잘 나갑니까? 인공지능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도 출시됐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과제 해주는 친구가 내 핸드폰에 지금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과제 설명서도 넣고 세 줄 요약해줘 하면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나 이거 10분 뒤에 제출할 거니까 좀 적어줘 하면 예쁘게 적어주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굳이 앱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전반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시야도 역시나 한 소끔 더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기말 프로젝트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거니까 작년에 누가 이런 느낌의 앱 만들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공개할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제 예상으로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나 기말 때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내지는 이런 걸 만들어야 아마도 A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목표를 우리가 가져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도 아마도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16주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의 앱까지밖에 성공적으로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는 살짝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대단한 걸 만들진 않을 거지만 대신에 조그만 걸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분이 사용한 요소들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시작하는 방법, 예를 들면 헬로월드 출력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 환경 구성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은 의외로 우리 컴소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컴퓨터과에는 없어요. 적어도 전부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1, 2학년 수업 정도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고학년 때 이제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게 열리는 건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컴소보다 반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 그 친구들은 사실은 딱 이렇게 안드로이드에 집중해서 16주 동안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드로이드를 포함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에어컨 바람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저런 에어컨 같은 거 켜고 끄기 위한 벽에 붙어있는 리모컨이라든가 등등 전부 다 컴퓨터가 들어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컴퓨터라는 게 도대체 이론적으로 뭐냐를 포함해서 아예 처음부터 전체 시야를 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진행하기는 너무 귀찮을 테니까 안드로이드라는 예시를 하나를 들고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를 살짝 더 넓힐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내용 흐름에 관련한 건 이 정도고요. 우리 지금 대면 수업이죠. 11명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거 온라인으로 하세요 하면 전환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에 걸린다든가 하는 사정이 아닌 이상은 엔간하면 이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요일날 3시에 107호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주일에 3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뭐 1시간 이론, 2시간 실습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서 진행하기보다는 어떤 날은 3시간 동안 정리만 하고 어떤 날은 3시간 동안 여러분만의 앱 프로젝트 진행만 하고와 같이 약간 유동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요. 제가 아프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 명이 아프면 아무래도 여러분만 자가 격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에 이전 내용 복습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지금 여러분 요 가운데 보시면 하얀색 카메라 지금 녹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프로젝터 화면, 제 노트북 화면도 지금 캡처를 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썰을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만 담기 위해서 마이크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보이스 레코더를 써서 녹음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박제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 관련이에요. 저도 느끼는 건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지금 우리 수업 오늘 예를 들어 1시간 반을 진행한다 칩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다 조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중간중간 오디오가 비는 부분 드러내고 뻘소리 하는 거 쳐내고 하면 1시간 반짜리 수업이 40분으로 압축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40분짜리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서 90분 듣고 가는 것보다 그 40분짜리를 듣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그 40분 정도의 밀도에 해당하는 수업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이제 그 호흡을 매주 순탄하게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은 그게 더 편하겠지만 보통은 뭐 예를 들어 뭐 친구가 뭐 카톡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필이면 자동 업데이트 같은 거 걸려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꺼진다든가 하는 상황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방송을 그렇게 밀도 있게 진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방학 동안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그래 그렇게 생방송 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은 와서 수업을 듣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유튜브 에디션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출석 체크를 안 하는 쪽으로 이번 학기부터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40% 잡혀 있고 방금 말했던 그 개인 단위 프로젝트를 30% 기말고사 대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 한두 개 정도 출제될 거고 20% 나머지 10%는 기타로 잡아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석부상으로는 여기에 재수강을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있다면
우리 학칙상 재수강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제가 A+를 드릴 수가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A0를 받기에 적합한 점수가 될 수 있도록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 10%로 잡혀있는 기타 항목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강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으면 일단 10%는 전원 만점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개강호 정정 끝나면 누가 다음 주 올 거냐 다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쉬었다가 다다음 주쯤에 별도의 문서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0%는 진짜로 출석 반영 안 할 예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괜히 오셨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혹시나 여러분이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몸이 안 좋다든가 하면 굳이 저한테 그 사유를 얘기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안 오셔도 됩니다. 물론 안 오면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차 수업 내용을 납득을 해야 다음 주 수업을 원만하게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제가 이번 학기는 목요일이랑 금요일 수업인데 그 둘 다 끝나면 영상들 모아가지고 대충 주말 중으로 늦어도 한 화요일 전에는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게시를 해둘 예정입니다. 그거 보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에 오시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뭐 특별한 사연이 없다면 그냥 평소처럼 등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특히나 초반부에는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할 건데 이 친구가 매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니 영상에선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됨? 이라는 억울한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혹시 모르니까 자기 노트북 들고 와서 여기서 설치하고 여기서 잘 되는 거 확인하고 안 된다면 바로 손들어서 제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후반부에 나만의 앱 만들 때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재택근무를 재택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오프라인 수업이니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실기시험을 보던 시절도 있었는데 아주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이 훨씬 편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중간고사는 필기시험으로 볼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 여기서 볼 예정이니까 그때는 출석 0%라 하더라도 꼭 등교를 해서 시험 보고 집에 가시는 걸 이건 살짝 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와서 시험 보고 뭐 저희 중도 가서 공부하고 돌아가시는 식으로 스케줄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충 끝나요. 궁금한 점, 우리 과연 사람 더 올까? 우리는 왜 인기가 없는 걸까요? 그래요. 제가 이 수업 처음 맡았을 때도 사실 그러기는 했는데 그때도 제가 에타에다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간신히 20명 맞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소위 말하는 꾸준 글이 돼버리면 또 좀 안 좋으니까 요즘 홍보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혹시나 같이 듣고 싶은 친구 있다면 얼마든지 권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청강을 하려고 들어오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수강생이랑 청강생의 차이는 이걸로 학점을 받냐 못 받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네. 프로젝트? 아예 그냥 한 명. 아예 여럿이서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금 수업계획서에는 팀 프로젝트라고 30% 돼 있는데 개인 팀으로 갈 겁니다. 달리 말하면 프리라이드를 할 수 없다는 거. 각자 자신이 개발자가 돼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수업이다. 대신에 우리 전부 다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만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커트라인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낮게 잡아서 여러분이 막 복잡한 걸 만들기보다는 나만의 뭔가를 만드는 걸 집중해 가면서 경험치를 쌓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야를 살짝만 넓혀놓고 종강을 맞이하는 걸 목표로 간다 보시면 돼요.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오픈톡방을 열어놨어요. 몇 명이냐? 지금은 8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LMS에다가도 링크 올려놓긴 했는데 익명 오픈톡방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평소에 질문을 자주 하나 내지는 누가 자기 스스로는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남이 올리는 질문 답변만 보면서 경험치를 올리고 있나 같은 것들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익명으로 오픈톡방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공지, 제가 아파서 이번 수업은 굳이 인문대 안 올라오셔도 돼요, 휴강할 겁니다. 이런 중요한 공지는 문자로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픈톡방에는 안 들어오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뭐 중간중간 짜잘짜잘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카카오톡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별 부담이 안 된다면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들어와서 그 알림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우리 수업 시간에 심심할 때 살짝 열어서 지난 글 확인해 보는 정도로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링크랑 참여 코드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는 슬라이드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LMS에 게시를 해놨고, 뭐 거기엔 공지도 있긴 하지만, 아니면 지금 당장 요거 QR코드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카톡이 켜지면서 톡방 대문이 열릴 겁니다. 참여 코드는 여기 보시는 이런 느낌으로 돼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0명이 됐어요. 엄지척 제이지님, 청소하는 튜브님. 자, 요 대화명은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적절한 아무 익명으로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톡방을 제가 매년 열고 있는데, 지금 옆방에는 무려 총장님이 3분이 계시고 다양한 사칭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뭐 수강생, 청강생 상관없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아마 LMS에는 안 올릴 것 같긴 한데, 제가 매년 이제 그냥 수업이랑 관련 없이 아무나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 때나 저한테 질문하고 아무 때나 그 사람한테 누구든 답을 할 수 있는 느낌의, 역시나 익명 톡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278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 포함 278명 들어와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 애프로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이전 창컴 내용 복습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컴퓨터과 다중전공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든가, 혼자서 인공지능 뭐 웹 크롤링이라든가 그런 것들 시도하려는 친구들 등등이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을 만한 톡방을 옆에 지금 열어놨고, 그거에 대한 링크는 제가 이 수업 끝나고 이 톡방에다가 링크랑 참여 코드랑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올 친구들은 자유롭게 들어와셔서 우리 수업 수강생인 척 1도 안 해도 돼요. 완전 외간 남자 외간 여자인 척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질문하시는 걸 또 이번 학기를 좀 더 예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는 대학원생, 조교님들 등등 진짜 누구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훨씬 더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거기는 너무 사람 많아서 귀찮을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수업 지금 12명 들어가 있는 이 톡방에다가 굳이 우리 애프로 수업이 아닌 다른 수업, 예를 들면 뭐 우리 옆에 지금 뭐 열려있냐, 인창프 열려 있을라네요. 그런 수업 내용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수업 톡방에다가도 얘기를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 집에서 공부 밤에 하는 친구 있고 새벽에 하는 친구 있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불편하다, 자는데 진동 울리는 거 불편하다 하면 우리 수업 톡방 알림을 꺼둔 채로 숙면을 취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해두고,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52분 지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당장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시작할 건데, 그거랑 관련해서 살짝 거수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우리 애프로 수업을 자신의 노트북을 써서 진행을 하겠다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우리 수업을 참여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노트북이 없다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래요? 없다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 자기 컴퓨터 다음 주에 들고 올 거죠? 오케이, 요거는 그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맥 쓰는 친구들은 매년 몇 명 있기는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우리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윈도우스 10을 써서
그 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 눈앞에다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 맥에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한 다음에 구경을 할 때랑 아마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뭐 지금 엔간하면 윈도우 10 내지는 11 쓰고 있겠죠? 대부분일 테니까 역시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 안드로이드 핸드폰 있고 요거 USB 연결해가지고 내가 만든 앱 내 핸드폰에 한번 띄워보고 싶다. 한번 손들어 볼래요? 근데 그거 하려고 지금 수강 신청했다. 아무도 없습니까? 일단 가능은 해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싶다면 다음 주에 일단 핸드폰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USB가 워낙 규격이 많아서 자기 노트북이랑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USB 케이블도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연결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충전기 쓰는 케이블 그대로 연결해도 엔간하면 동작할 거고, 그랬을 때 그 소위 말하는 USB 저장 장치랑 비슷하게 내 핸드폰에다가 파일을 옮기고 탐색기로 열 수 있고, 그 정도만 되면 일단 여러분 핸드폰을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니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제 기계가 없어도 우리 수업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납니다. 추가 수강이나 청강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볼까? 그러면 그 친구들만 살짝 남고, 이미 수강 신청 끝냈다, 나 이미 주민이다 하는 친구들은 원하신다면 먼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추가로 남으시고요. 아무튼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 주 수업 오늘이랑 똑같이 3시 스타트하고 노트북이랑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영상은 주말 중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기까지예요.